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노인 빈곤과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불편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항상 옳고 그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각과 다른 입장이 있어도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는 회원국의 노인 빈곤과 정부 개혁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평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2018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나름 개혁을 해오고 있지만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나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노인 안전망이 남미 콜롬비아 수준이라는 OECD 평가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OECD는 뭘 근거로 이런 평가를 내놓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부동의 1위인데요. OECD 38개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은 평균 13% 선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대로 무려 3배 이상이나 높은 실정입니다. 이 OECD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전 국민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위 빈곤선 이하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대 수준이라는 건 2020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의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1,809만 원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OECD 노인 빈곤율 산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OECD 38개 회원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면에서 중상위권 수준인데 노인 빈곤율이 40%라는 건 노인 빈곤율을 자산이 아닌 가처분 소득만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현실과 노인 빈곤율 수치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순자산은 4억 5,364만 원으로 이는 전체 가구 자산 4억 5,60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만 노인 세대가 가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가 될 정도로 높아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인 빈곤율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요. 노인 빈곤율이 노인의 자존감을 낮추어 정서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평균 17.2명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이 결국 높은 노인 빈곤율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이 40%대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정부가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해 공적연금에 정부 재정을 얼마나 지출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복지 정책이나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OECD나 노인 복지 전문가들이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 빈곤 개선에 주목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정부가 주도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정책으로서 한 국가의 노인 빈곤 개선 의지나
노력 정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해 공적연금에 어느 정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OECD가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2021년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6.2%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OECD 회원국들은 정부 지출의 평균 18.4%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일본, 독일, 핀란드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있고요. 미국도 우리의 2배인 18.6%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최고 수준인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OECD 38개 회원국들에 비해서 경제 규모나 국민 소득이 낮아서 지금 9% 정도밖에 정부 재정을 지출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명목 GDP 국내 총생산 규모가 세계 13위이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35,990달러, 우리 돈으로 4,600여만 원으로 세계 28위입니다. 그럼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2.8%로 OECD 평균 7.7%의 절반도 되지 않고요. 프랑스 13.6%, 독일 10.2%, 일본 9.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OECD는 우리나라의 노인 안전 수준이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 빈곤 대처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재정 지출은 결국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인 빈곤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우리 정부나 일부 언론의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 확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사나 국민연금 재정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더라도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시기 연장만 강조할 뿐 정부 재정 지원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만큼 받는 사적연금과는 달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사실상 강제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라도 정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평가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 분량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젊은 세대들의 입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연봉이 적은 저소득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금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모든 국민이 은퇴 후 최소한의 삶을 누리려면 연금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금의 적자는 미래 세대가 메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